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시장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부터 살펴보면서요. 또 암호화폐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조정이 나와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2% 4% 요렇게 또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전체 시장의 마켓캡이요 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려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도 좀 하나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사실 이제 하락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에 이탈이 좀 있었어요. 17% 거래량 급감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일부는 소강된 게 이제 온체인 지표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낙폭이 굉장히 컸던 게 좀 눈에 띄는 시장이었죠. 2,600을 겨우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더리움 여전히 좀 계속되는 약진이 좀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코인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에 부각을 받았던 게 에이다 코인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조정이 나왔어요. 사실 에이다가 오랜만에 또 강세가 될까? 이런 시장의 인식이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한 달 기준인데 요렇게 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ETF 기대감이었어요. 카르다노 에이다는. 근데 이제 에이다 쪽이 다시 이제 시장에 관한 충격 때문에 다시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전날 상승했던 부분들만큼의 하락을 계속 알트코인 시장이 겪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라이트코인은 차트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1년 차트 같이 볼게요. 1년 차트 보시면은 라이트코인이 보시면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라이트코인이 한국에 업비트에 상장이 안 돼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 투자하실 때 다른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라이트코인을 개인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투자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라이트코인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라이트코인은 이제 사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ETF 승인에 관한 기대감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가격 방영이 굉장히 잘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재료도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황이고, 만약에 출시가 되고, 근데 이게 출시가 되고가 끝이 아니라 출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도를 일으킬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긴 호흡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았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페페는 계속 안 좋아요. 페페코인은 약간 그 시장의 관심도들도 조금 떨어진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페페코인은 좀 계속 안 좋고, 오피셜 트럼프도 15.28달러 좋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하락을 했고,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계속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알고랜드 코인도 8.94% 하락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골드 관련한 코인만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미넌스는 60.47%로 비트코인이 여전히 좋은 도미넌스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포탐욕지수는 30으로 어제랑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오늘 또 시장 뉴스들을 저랑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다양한 속보들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CFTC 의장에 브라이언 퀸텐즈 크립토 정책 책임자를 지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CFTC라는 기관은 저희가 사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SEC에 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SE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고 CFTC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규모적으로 SEC가 훨씬 좀 크기는 하지만 이 CFTC는 상품선물거래 쪽에 관해서 관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CFTC에 이제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SEC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도 시장이 굉장히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 정부에서는 계속 암호화폐를 증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던 바가 있었지만 CFTC 쪽에 관해서는 또 암호화폐를 선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 기사를 보시면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암호화폐라는 이런 이제 지금은 좀 그 자산 자체가 커졌으니까 이 거대한 신흥 아이고 거대한 신흥 자산을 두고 CFTC 그리고 SEC 둘 다 욕심을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같이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헤드라인들이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CFTC 쪽에 관해서 권한을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그러면은 CFTC의 권한을 확대시킨다? 그러면 암호화폐를 선물로 상품 선물로서 더 보는 그런 시선이 많아지겠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호재이겠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상 이제 CFTC라는 기관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도 사실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책임자 지명하는 부분들까지도 헤드라인 뉴스로 같이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퀸덴즈를 CFTC 의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SEC가 임시의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마크 후에다가.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폴 애킨스를 지명을 했는데 왜 우에다가 지금 맡고 있고 폴 애킨스가 언제 도대체 그 자리에 앉는 거지? 요거가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의회의 승인을 또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폴 애킨스를 딱 지명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앉힐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를 또 하는 거죠.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그래서 폴 애킨스가 의장직에 앉기까지 어느 정도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SEC 의장을 이제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명은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도 좀 같이 드리고 또 이 인물입니다. 잘생기셨죠? 이 인물께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계약 도입을 감독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벤처 캐피탈에 합류를 해서 디지털 자산과 금융 기술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또 채팅창에 빨리 불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불장 또 시그널 오면은 저희 같이 한번 공연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선물 계약 쪽을 담당을 했던 분이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유입이다 유출이다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해서 보는 부분들은 현물 쪽이고요. 그 현물 이전에 선물이 먼저 승인이 돼서 사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선물에 관한 승인 쪽을 담당했었던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관해서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친암호화폐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지명이 된 것을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sak스 트럼프 행정부의 AI와 디지털 자산 책임자, 일명 크립토 차르입니다. 이 차르와 협력을 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장 지명 같은 경우에는 뒷받침했던 인물이 있었대요. 아까 말했던 이제 벤처기업의 공동 창업자도 지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제 CBDC에 관해서는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 CBDC 외에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CFTC 의장을 친암호화폐 인물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관한 속도라든지 혹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정책 수립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봐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행보에 관해서도 이 인물과 같이 엮여서 암호화폐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력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요 인물이 지명이 됐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내용일 텐데요. 일단 SEC가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명자가 지명은 됐는데 승인이 안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폴 애킨스가 그 의장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신임 의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로드맵을 단정 짓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다양한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게 여러분 가장 악재인지 아십니까?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큰 악재예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쪽에 관한 어떤 규제에 관해서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겠다라는 기대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했었는데 지금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좀 모호해지고 약간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투심이 줄어드는 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패널 토론을 최근에 했었는데 이제 이 피어스라는 분은 지금 SEC 위원회에 있는 분이십니다. 의장은 아니시고요. 위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 규제안 수립을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아예 패널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고 신임 SEC 의장이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명을 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식 승인이 된 이후에 이제 로드맵,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좀 규제를 넣을 것인지 그 로드맵이 나올 텐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심사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원은행위원회는 아직 그의 지명을 심사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이게 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크립토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정책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아마 크립토 시장에서도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에다 임시 의장이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소식으로도 전해드렸잖아요. 임시 의장이 잘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에 애킨스가 SEC 의장으로 확제되면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SEC가 그 바이낸스랑 소송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SEC의 스탠스가 변했다 요렇게 해석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SEC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크립토 그런 회사들한테 소송을 걸었던 거를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단시킨 이유가 아직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의장직으로 폴 애킨스가 앉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게 좀 계속 소송을 이어가기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SEC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제일 우두머리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중단됐다라는 걸 무조건적으로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최근 SEC 같은 경우에는 DRW랑 바이낸스와 관련된 두 건의 법적 절차를 연기 요청을 했고 일리노이 법원에서는 SEC의 이런 연기 요청을 승인을 했고요. 칼럼비아 지방법원은 아직 바이낸스 관련 요청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SEC는 피어스, 이 피어스라는 분은 공화당이고요. 우에다도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캐릴라인 크랜슈는 민주당. 요렇게 세 명의 의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중요한 법을 이제 통과시킬 때는 그 위원들 중에 과반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세 명이 딱 있어요. 근데 이 셋 중에 둘이 공화당이고요. 한 분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크립토 쪽에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의장직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요런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도지코인 이야기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인 챈들러가 도지코인이 3월 달에 1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시간대 분석을 기반으로 도지코인 급등을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시간대 분석을 통해서 0.236 피보나치 시간대를 넘었을 때, 자 제가 적어드릴게요. 0.236이라는 가격대를 넘었을 때 도지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대요. 피보나치 시간대를 넘었을 때 도지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 이후에 1주에서 2주 이내에 최고가를 달성하는 흐름들이 도지코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약에 0.73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 또 한 번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지금 1달러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매도는커녕 도달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 분명히 달릴 것 같은데요. 저는 또 한 분석가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이 새로운 저점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이제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지코인은 3월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에는 큰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가격 전략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근데 일단 밈코인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 측면에서도 약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도지는 커뮤니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언제 또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각화해서 시장 보시는 거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마지막 소식 함께 할 텐데요. 솔라나 ETF 신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솔라나 ETF 출시를 위한 법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름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등록 솔라나 ETF를 출시하려고 법인 등록을 완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SEC가 캐너리 캐피탈의 솔라나 ETF 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 ETF를 잇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솔라나 ETF를 출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요. 솔라나 트러스트를 설립을 했고 이와 함께 회사는 프랭클린 템플턴 크립토 인덱스 ETF를 개정 신청하면서요. 향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포함해서 추가적인 암호화폐를 포함할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이제 신청을 했지만 그레이스케일도 신청을 인정을 했잖아요. 19B4라고 하는 19B4 요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19B4라고 하는 신청을 이제 공식 인정을 하게 되면서 주요 기관들 쪽으로의 솔라나 ETF 신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승인이 됐다라는 건 아니고 승인까지의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계속되는 솔라나 ETF에 관한 신청들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뭐 하나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SEC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잇따라 중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까 전에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에서 제출한 문서에서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인 컴벌랜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DWR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죄송합니다. DWR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관해서도 소송 중단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바이낸스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DWR이라고 하는 회사의 소송도 중단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응답 기한을 기준 2월에서 3월 21일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그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 법 집행 사건 관련해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이 그룹 내에서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규제 변화의 신호탄인가 이런 또 시장의 인식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희망 회로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XRP가 되겠죠. XRP 지금 항소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중단을 한다면 XRP 쪽으로의 중단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EC 의장직 자리가 아직 비어 있는 상황이라서 들어오시고 나서 그때 한번 상황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우리가 좀 이 부분에 관해서 환호하기에는 좀 다소 이루다 그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폴 애킨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SEC 이제 내부적으로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그 뉴스도 같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크립토 뉴스들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또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넘겨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열렸을까요? 네, 열어놨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보시죠. 일단 그 좀
저는 늘 중국이 좀 요즘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 무료 서비스로 이제 대대적인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차이나 프리 인베이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딥시크에 의해서 BYD가 요즘에 또 자율주행 공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 배경에는 사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뭔가가 응축이 돼야지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 TV를 점령을 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할리우드 리포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왔고 CEO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효율성이라는 이야기로 인원 감축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원 감축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증권가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아니 월스트리트가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하고 있고요. 애플의 중국 AI 파트너가 정해졌습니다. 불행히도 딥시크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오늘 정해져서 다 아시는 만한 분 다 아시겠는데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와 그리고 사실 오픈 AI하고도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DL 아니죠 DI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DI의 요거 이제 효율성 다양성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포기하는 기업이 100개가 넘고 있습니다. 디즈니도 이제 최근에 했는데요. 요거 관련한 이야기도 해드릴까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코카콜라 캔 음료를 줄이겠다고 코카콜라가 선언을 했습니다. 어젯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사실 코카콜라 주가는 잘 변동이 없거든요. 사실 5% 정도 뛰었는데요. 이 코카콜라가 알루미늄 캔을 올해 많이 줄이겠다고 하고 플라스틱 병을 많이 증가시키겠다고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프리 인베이전 이야기입니다. 비아디가 자율주행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그래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비아디 주가는 뛰었습니다. 무료 선언했고요. 딥시크도 이제 무료로 오픈 소스를 공개하겠다 해서 비아디도 자율주행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의 눈 이름도 잘 지었어요. 가스 아이라고 이 기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가 모델에 12,000달러 정도까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12,000달러 정도를 내야지 이걸 장착해 주는데 이거를 BYD 같은 경우는 공짜로 다 주겠다라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가스 아이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잘 지었어요. 신의 눈이라고.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제 원격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사실 비아디는 비싼 모델이 없습니다. 비싼 것도 뭐 웬만한 테슬라 저가 모델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모델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율주행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든 세상을 미국은 만들고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너무 힘든 세상을 만들고 있고 빈부차를 너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이런 기술들은 정말 약간 평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정보를 뺏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자율시장이나 상용차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중국차가 싸고 나쁘다는 이미지를 비아디가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안 좋다는 이미지도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도 불편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해서 최근에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공경에 빠지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내년쯤 가면 기본 옵션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차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 부분도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개발이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중국 전기차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더 빨라질 것 같고 중국 상용차 부분도 빨라질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이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공짜로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공개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중국의 모든 자료가 넘어간다. 근데 저는 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짜로 주고 이렇게 주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라고 저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나는 싸게 주면서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아니면 비싸게 주면서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보를 주고 싸게 하는 방법을 전 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많은 걸 누리게 하는 방향으로 갈게 될 것 같고 이런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세상이 좀 오게 되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토피아 같은 시대가 좀 오게 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이렇게 오픈 소스를 가면서 이렇게 많은 걸 변화를 주게 되고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이 독점적인 기술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이제 가면서 뭔가를 자신의 생태계를 각각 누리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어떤 자신들이 하도급이나 이렇게 해서 폭스콘이나 이런 쪽에는 대만은 또 자기 생태계를 또 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생태계를 산업계를 꾸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교육에서 뭔가를 받쳐줄 시스템도 없다.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뭔가 인도처럼 중국처럼 뭔가 수학적으로나 뭔가 데이터적으로 뭔가가 생태계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이런 현실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도 문제지만 사실은 향후에도 뭔가 좀 이게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암울한 현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소식 하시겠습니다. 네. 자, TV도 이제 유튜브 세상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튜브 CEO죠. 이분이 이제 오늘 나와서 이제 얼마 전에 닐슨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가 넷플릭스를 제쳤다는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TV로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연결해서요. 예. 무선으로 연결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보는데 저도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901이라는 채널로 이제 보는 거든요. 그렇구나. 예, 901을 누르면 이제 그렇게 봅니다. 저는 901이 유튜브 채널인데 901을 누르면 이제 저는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 유튜브 채널이 901이고 이제 저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광고가 안 나오면서 그걸로 저는 이제 뉴스도 다 보고 그냥 저는 뭐 레거시 미디어 뉴스나 이런 것들 다 그걸로 보거든요. 그날 못 본 뉴스들도 다 그걸로 하이라이트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보는 재밌어 하는 그런 뭐 각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너들도 그날 쭉 못 본 코너들도 그냥 집에 가서 그걸 다 쭉 딱 보거든요. 스트리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 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제 골라서 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추월했다고 이제 CEO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미 쇼츠나 팟캐스트 라이브 스트리밍을 포함해서 모든 인터랙티브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V도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광고 시장도 이제 유튜버가 다 가져가고 있는 그 헐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맞는 기술들을 이제 유튜브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TV에 맞는 유튜브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레거시뿐만 아니라 OTT도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어떤 시청 패턴이나 벌써 하반기만 가도 이제 올 하반기만 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 서울경제TV도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 잘하고 있잖아요. 더 잘해야 됩니다. 더요? 이렇게까지 뭔가 지금 저희도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거시니까요. 예, 그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벌써 이제 2024년도 지난해 미국 대선만 해도 사실은 4,500만 명이 벌써 이렇게 유튜브 TV로 본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이 뭔가 이 경제 관련된 콘텐츠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은 지금 우리 채널만 해도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코인 랩소디를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 받아들이는 것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최적화시켜야 되는 게 뭔가 좀 있는 거죠. 뭔가 고민을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좀 고민이 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잘해야겠다는 더 생각이 잘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것들도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I 생성형 같은 것들도 좀 더 많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AI가 점점 더 발달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도 점점 더 개발되고 점점 더 생성화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더 많이 발달되고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금 유튜브 CEO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광고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발달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시청 패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이 이렇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뭘 봐야겠다는 게 아니라 몰아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뭔가를 보는 이런 게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대신 화면을 작은 화면을 보는 것보다 크게 보는 것들을 다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시간대다 보니까 TV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면서 이제 TV 쪽 시장을 다 점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서울경제 TV도 이제 많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지금 뭔가 코인 시장을 좀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많이 잘 노리고 예, 있죠. 더 네.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뭔가를 왜냐면 코인은 쉬질 않으니까 뭔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도 네, 밤방송에도 해야죠.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니즈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AI 효율성의 인원 감축이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그 인원 감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MS가 2024년 한 해 동안 10,000명을 해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 AI, 뭐 홀렌즈, 엑스박스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1,000명, 아마존이 27,000명, 예, 그리고 메타가 10,000명 이상 했고 메타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3,000명 했습니다. 5% 정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의 저크버그는 자기는 이게 효율성이 있긴 어쩔 수 없다라 대세라고 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AI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과 평가를 기준으로 회사가 나아지기 위한 결정이고 요거는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오프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뭐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거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평가에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이 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장기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의 금리 변화에도 좀 변수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원 확대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 둔화나 이제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변동성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주가 좀 강세가 될 것 같고 이제 AI가 되면서 요 부분에 관한 이제 AI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재편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계속 이런 게 인원 감축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효율성을 앞세워서 계속 인원 감축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근데 이제 이게 아이러니한 건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는 좀 이게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축을 할수록 주가는 상승하면서 효율성은 좀 도움이 되는 시장에는 이게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계속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와서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그런 AI 효율성이 인원 감축에 인간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대비책으로 어제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쪽 일을 하는 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정.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쪽 일을 종사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쪽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 일을 한다고 해서 뽑아주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빠른 인정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로 정해졌습니다. 네, AI 중국 파트너가. 네, 원래는 딥시크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랑 같이 하자고. 근데 이제 알리바바로 정한 이유는 딥시크가 사실은 이제 전자상거래 쪽을 원하고 싶었나 봐요.
중국에서 이제 AI 파트너가 원래는 오픈 AI랑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애플이 오픈 AI랑 같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오픈 AI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구 쪽은 오픈 AI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오픈 AI랑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텐센트나 다른 쪽은 이제 이미 다른 쪽 하고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한 1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데 딥시크가 계속 자기네랑 하자고 그랬었는데 정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나 이제 관계가 너무 망이 안 좋다 보니까 애플이 이거를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딥시크가 장기적으로는 오픈 AI의 어떤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고 미국 정부에서 딥시크를 너무 견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파트너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잡기가 좀 제가 너무 앞서갔나 보네.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약간 구도를 이상하게 잡았는데 이건 좀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이렇게 앞서갔던 느낌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경쟁 구도를 잘 잡다 보니까 근데 그건 힘든 것 같고 결국은 알리바바랑 손을 잡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랑 손을 잡고 수익을 내는 걸로 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AI랑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나간 생각을 해서 두 지역에 같이 하고 일단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자체적으로 AI는 개발하지 않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제 하는 방법으로 이제 택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매출을 좀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에 뭔가 강력한 상승 구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알리바바는 어떤 AI를 갖고 있느냐 하면 Q1 2.5라고 맥스라고 오픈 AI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라마나 오픈 AI 4.0보다는 자신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뭐 자신의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픈 AI 4.0이나 그 라마가 훨씬 낫다. 특히 저는 오픈 AI 4.0이 좋다고. 제가 오픈 AI 말고 제가 그걸 써봤거든요. 그 뭐죠? 그 딥시크요? 아니 구글을 써봤습니다. 구글을 써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가 사용하니까 그 뭘 명령어를 넣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픈AI 편하잖아요. 사용자가 제미나이는 명령어를 너무 많이 넣어야 돼요. 생각보다 명령어를 많이 넣어야 돼요. 예,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픈AI가 쓰기 편합니다. 돈 주고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무료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예, 어렵고요. 역시 돈 주고 쓰는 게 편합니다. 역시 돈을 주는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쓰는 건 다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손을 잡게 됐고 향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 없어요? 저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네. 자꾸 제가 이 오타 DI입니다. DI. I입니다. I로 바꾸겠습니다. 아, 네. DI입니다. I. 예. DI. 다양성, 네. 형평성, 포용성입니다. 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인데 요거를 포기하고 성과 위주로. 원래 이제 트럼프가 하게 된 거고 오른쪽 포브스에 보면 한 100개 기업 정도가 FBI도 이걸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공기업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위주로 이제 하겠다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이메이징 투바로 DE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사실 상상력을 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 필요 없다. 앞으로 성과 위주로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오른쪽 보시면 디즈니가 DEI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제 비즈니스 아웃컴 사업적으로 성과를 내는 거에 이제 자신들은 이제 모든 걸 다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뭘 주겠다. 사원들에게 이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제 회사는 좋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직원들은 죽어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죽어나는 겁니다. 이제 일벌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게 날짜별로 이거 보시면 이제 포브스가 이게 밑에부터 있는데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날짜별로 쭉 올라왔어요. 제가 다 안 가져왔는데 이게 날짜별로 한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날짜별로. 이게 날짜별로 보시면 기업이 계속 이렇게 와요. 보면 GM, 펩시, 뭐 페이팔, G, 디즈니. 디즈니는 이제 7일 날 이렇게 결정한 거고요. 보시면 여기 또 보시면 뭐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계속 기업들이 이렇게 코카콜라, 뭐 구글, 뭐 이렇게 이게 다 포기한 기업들이 쭉 올라와요. 이렇게 명단이 쫙 올라와요. 이렇게
포브스에 이게 한 달 간격으로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뽑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성과 위주로 이제 해라고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기업들에게 뭔가 성과를 주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뭔가 볼 것 같고 기부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2024년에 미국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판결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르게 되고 이제 트럼프 및 공화당의 강세 지역에서 요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지 법안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요것들을 안 따를 수가 없게 되고 그냥 하게 돼요. 원래 기업들이라는 게 어차피 뭐 공무원들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월마트, 맥도날드, 메타 뭐 여러분 아실만한 기업들은 다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주정부가 역차별을 한다고 DEI가 역차별. 그러니까 이런 소수 쪽들을 이제 어떤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다수를 차별하는 그런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또 소송을 걸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 말자. 아예 혜택을 안 주면 문제를 안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식의 뭔가가 있게 되는 그런 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참 이게 퍽퍽하네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본부장님 예. 사는 게 힘듭니다. 네, 사는 게 힘드네요. 예. 경쟁 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 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학창 시절은 모두가 다 점수로 이제 매겨졌거든요. 순위가. 지금도 그래요. 저희 때랑 좀 다릅니다. 저희는 모든 게 다 점수고 저희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희 학교 다닐 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자, 살아남기 힘듭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코카콜라 CBS 방송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코카콜라 says it being 뭐와 플라스틱 보틀을 이제 좀 더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이게 이제 트럼프 알루미늄이 이제 알루미늄하고 이제 최근에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발효가 되면 알루미늄 관세를 25% 매겨서 이제 하는데 알루미늄의 수입을 상당수를 캐나다로부터 해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캐나다가 미국의 수출. 예. 수출 1위일걸요? 예, 그래서 미국 수출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 들어가 4위인데 왜 3위로 되어 있지? 3위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튼 예, 뭐 이렇게. 뭔가 기준이 우리나라도 통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신기하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알루미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이 2024년 기준입니다. 예, 알루미늄 이렇게. 예. 알루미늄 철강이 아니라. 예, 알루미늄.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캔이니까 캔이면 철강이 아니고 캔 기준. 캔 기준입니다. 캔 3위입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 3위입니다. 높습니다. 네.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멕시코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이거를 못 만들게 된 거예요.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CEO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코카콜라 이제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만약에 되면 코카콜라가 뭐 비싸지는 거예요. 코카콜라 비싸질 것 같다. 비싸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CEO 퀸 씨가 이거 알루미늄 캔보다는 이제 보틀을 더 많이 만들겠다. 코카콜라 보틀을 여러분 더 많이 마시게 되실 것 같아요. 캔 이제 못 마시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보틀을 더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보틀이 환경 파괴 주범이잖아요. 플라스틱이. 이게 이제 더 많이 만들면 올해 이제 환경 보틀을 엄청 많이 만들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게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가격이 올라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캔 음료 가격이 좀 코카콜라 좋아하시는 캔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트럼프가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게 되는 우리 삶에 힘들게 합니다. 많은 변화를 주는 우리 트럼프 아저씨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 소식을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거의 15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 CBS도 이 부분을 특이하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코카콜라가 주가 어떻게였어요? 네, 배당주인데 어제 많이 갑자기 확 뛰었어요. 안 뛰다가 그래서 어제 많이 뛰어서 한 5% 가까이 뛰었는데 약간 그래서 놀라워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이 소식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소식. 제가 뭐 사실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 여러 산업의 네. 패러다임들과 과정을 거쳐서 맞습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관련해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랩소디 또 다양한 내용들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또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